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망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닉네임은 대부분 자유로 선정을 해서 이름을 지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일단은 도망남님께서는 제가 좀 추천을 했어요. 도망남이 어떻겠냐.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망남인지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여성분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바로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녀로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강제로 성별을 좀 바꾼 케이스가 되겠네요. 남자건 여자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가? 그렇다고 해도 도망남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최초로 여성분이신데 남 타이틀을 가지고 또 시참을 하게 만들어서 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독특하니 좋습니다. 맞네요. 독특합니다. 네, 네. 편견을 깨부시는 거죠.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진짜 여성분인지 몰랐어. 남성분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별까지 확인 안 하잖아요. 네. 네, 굳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쵸. 자, 일단은 도망남님, 좀 이상하다. 자, 도망남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닉네임은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닉네임으로 했을까? 왜 추천을 했을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면 이 닉네임이 왜 추천을 제가 드렸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것도 네. 어떤 스포는 없지만 도망남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도망친다. 누군가에게는 도망만이 선택지로 딱 나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귀족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도망남이에요. 영가를 본다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으실 텐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걸로 퇴마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신을 받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뭔가를 없애거나 뭔가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볼 수만 있는, 내지는 들을 수만 있는, 또는 이곳에 무언가 있다라고 느낄 수만 있는 정말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제일 힘든 건데. 네, 제일 힘든 거고, 사실 그거를 알게 된 거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제 닉네임이 도망남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5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유치원생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파트 앞에 오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고, 옆에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 앞에 T 모양의 삼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로 올라가는 입구는 위로 올라갔는지라 제가 그 당시에 뛰어서 내려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뛰어서 내려가다가 어느 날부터 그 오거리의 한 귀퉁이 쪽에 새까만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아줌마인데 맨날 저기에 뭔가 좀 까맣고 머리는 풀어헤쳤고 원피스 같은 걸 입으셨는데 같은 자리에 늘 서 계시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때부터 안 뛰어다녔어요, 거기를. 그러고 한 달이 안 돼서 거기에 볼록 거울이 생겼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할 때 다른 데에서 볼 수 있게 볼록 거울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뛰다가 안 뛰니까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 우리 도망남 왜 그러니? 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 저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너무 무섭다. 5살짜리가. 근데 어머니는 이상하시죠. 네. 그곳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 애가 자꾸 보인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동네에 집을 여기저기 다 많이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께 여쭤보니까 제가 보기 시작한 그 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거기에. 아, 예. 근데 거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볼록거울이 생긴 거래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뭔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할 수는 있었는데 다른 분들처럼 없애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려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미리 봤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거. 피한다. 네. 피하는 거. 예. 뭔가 따라오고 뭔가 재밌겠다 하고 와도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안 들리는 척. 그저 도망만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살았는데 딱 한 번, 절대로 도망을 치지 못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보통 도망을 간다라는 거는 보고 즉시 도망을 가고는 해요, 저는. 근데 제가 도망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9개월이 걸린 적이 한 번이 있어요. 제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가려는 대학원이 좀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좋은 데 같다 하는 그런 곳.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들어간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가 있든 여기서 버텨서 되게 좋은 자리를 갖겠다.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되게 컸던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맨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고 여기선 어떻게든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제가 봤던 그 공간은요. 실험실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은 5층이었고 그 당시 실험실은 지하 1층인 공간이었는데 제가 했던 그 실험 특징상 기계가 굉장히 컸고 기계가 크고 모터도 크니까 소리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물 같은 게 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실험실 불을 켜고 기계를 가동시키면은 기계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다녔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한 달 정도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는 한데 그때쯤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을 켜고 기계를 킨다. 그럼 물이 돈다. 였는데 기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기계 너머로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 네. 근데 아침에 갔는데 선배 한 분이 거기 계셨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서 반대편에 넘어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하고 선배님께 전화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실은 5층인 거죠. 지하 1층 그 공간은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 헛걸을 봤나 보다.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이. 이게 기계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칼 같은 게 쇠랑 맞부딪히면 나는 소리를 아세요, 혹시? 좀 끽 하면서 되게 날 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랑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물에 젖은 발걸음이요. 네. 저희가 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긴 한데 그게 들리면 안 됐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실험실에는 보통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칼소리야 그냥 기계 문제인가 싶어서 기계를
껐다가 다시 가동을 했다가 그런 것에 반복을 했어요, 제가. 근데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헛걸 들었나 보다 하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랩실 말고 지하 1층에 한쪽은 저희가 썼었고 한쪽은 다른 쪽이 썼었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노래를 틀고 실험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실험을 할 때 노래를 틀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모터가 돌아가거나 큰 기계가 있으면은 노래를 크게 들으면은 그 노래 소리에 다른 뭔가 제가 기계를 껐다 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노래를 틀어놓고 하면 안 되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했어요. 예. 당연히 이상한 일이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상한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들은 그 랩실 교수님께서 화가 나서 내려갔다가 교수님도 들으셔서 그래 그럼 노래를 틀고 해라 하고 허가가 떨어졌어요 거기가.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쪽 랩실 사정이고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간 어느 날 발걸음 소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제가. 뭔데요? 이게 저희가 물을 다루다 보니까 기계가 크다 보니까 물이 조금 튈 수 있어요 바닥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실험을 하려고 들어가서 기계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굉장히 커요. 한 10m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기계의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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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그 바닥에 손과 발을 바닥에 붙인 채로 물이 가득한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여자를 제가 봐버린 거예요. 오, 예. 그 행색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흰 옷이 너무 더러워져서 회색이 된 듯한 그런 옷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옷을 입고 그 기계 모퉁이에서 계속 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곳을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왔고 포부가 굉장히 큰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조금만 버텨봐야겠다. 늘상 했던 도망이 아니라 한 번쯤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 몇 개월 정도를 또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몇 개월 정도를 늘 같은 공간에서 기어다니는 귀신을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친숙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해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자취방에 제가 매일마다 알람 시계를 아침마다 끄고 일어나는 거를 반복을 했어요. 핸드폰 알람 말고 진짜 기계식 알람 있잖아요. 따르르릉 하고 우는 거. 오랜만이네요. 예, 제가 너무 실험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를 사놨는데 그게 이상하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건전지를 빼놓은 상태로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부엌에다가 놔둔 날이었어요. 네. 그렇게 놔둔 날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실험실이 너무 밝더라고요. 지하 1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햇빛이 안 들어와요. 불이 제가 켜지 않으면. 근데 너무 밝은 와중에 저 천장 위에 뭔가 목을 달고 있는데 그 목에 단 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전날 제가 입었던 살짝 회색빛이 드는 하늘색의 청바지 차림의 제가 저 높은 천장에 목을 베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버티면 이거는 안 된다. 큰일이 난다 싶어서 그날 6시에 딱 퇴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와. 이미 몸이 너무 힘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드니까
일단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휴가 같은 게 쓸 수가 있는 건가? 휴학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상태로 집에 문을 열었는데 시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분명 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시계가 당시 4시인가? 3시인가? 그때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가 이상하다 하고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제 방으로 들어오면 불이 꺼져 있는 제 방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저희 현관이 자동으로 켜지는 구조였어요. 네. 근데 시간이 이상하네 하고 뒤에 현관 불이 딱 꺼졌는데 다시 켜지면서 드는 생각이 나 알람 시계 고장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시계가 가고 있던 알람 시계를 들어서 뒤에를 확인해 보니까 건전지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버리려던 알람 시계가 계속해서 시간이 돌아가고 있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도망을 안 간 내 잘못인가? 하고 다급하게 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봤고 이런 걸 겪었다. 네. 도와달라.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느낌상 그 시간에 여기저기를 막 둘렀다가 집에 도착을 해요.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소금 치고 파 치고 뭐라도 해야겠다. 경이라도 읽을까 해서 둘이서 경을 읽고 자고 일어났는데 네. 어머니께서 너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요? 하니까 어제 엄마 꿈에 우리 집 현관문 밖에서 모르는 여자가 더러운 행색으로 문 열어달라고 문을 그렇게 열어 제끼려는 걸 엄마가 겨우 막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9개월을 대학원 자퇴라는 결정으로 끝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에. 네. 예. 이게 누군가는 그거를 퇴마를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그저 도망이었는데 네. 그 도망이란 결정을 제가 너무 다른 게 하고 싶어서 미루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그런 식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9개월 도망을 칠 거면 빨리 쳐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어릴 때부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네. 계속 보셨던 거예요? 아니면 뜨문뜨문 안 보이다가 또 언제는 보이다가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곳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하는 곳은 일단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일단 이상하고 네. 그냥 느낌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어느 해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느껴지는 해가 있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학원에 다녔던 그 해가 유독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중간에 칼소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느낌상 계속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칼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또한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 칼소리보다 제 자태가 더 무서운 상황이었던지라 넘겼는데 그 칼소리는 명확하게 앞에 있는 실험실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걸 느꼈냐가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느끼는 걸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예. 그 건물에. 그리고 그 분은 무당분한테 확답을 받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분은 저희 실험실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문 앞까지 오셨다가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뒷걸음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가 이상한 곳이긴 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귀신을 보셨던 것 중에서 잠깐이지만 이거는 좀 섬뜩했다, 또 도망쳤던 기억이 있나요? 섬뜩했다. 왜냐면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좀 소름 네, 끼치잖아요. 맞죠.
행색이나 모습이나. 많이 소름이 끼치죠. 근데 많이 소름이 끼치는데 귀신한테 갇혀본 적은 있어요. 갇혔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오거리가 있던 그 동네에 네. 볼록 거울이 생기고 한참 지난 후에 그 오거리를 넘어가면 다른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오거리만 몇 시간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홀린 느낌이구나. 네. 그 오거리에서 한 귀퉁이에서 뭐가 하나 굴러오더라고요. 예. 그때 알았어요. 이게 깔깔대는 귀신의 머리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늘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망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퇴치를 할 그런 것도 없고 말을 걸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저 계속 걷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상 한 2-3시간 정도를 계속 그 오거리만 반복되는 그 거리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었던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계속 걸어야 되니까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계속 같은 귀퉁이에서 같은 머리가 굴러오면서 웃으니까. 그건 말고는 이게 일반적인 저희 시들무 귀족님들이나 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뭘까 궁금한 건데 일단 도망남님께서는 뭐 겪어왔던 거고 봐왔던 거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안 무섭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유독 이상한 게 많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친구네 집에 가기 위해서 타야 되는 버스가 있었는데 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저희 집에 오려면 그 버스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해당 버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타야 되는 그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타려다가 그냥 안 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버스를 타지 않은 이유는 그냥 일단 느낌이 이상해서였어요. 이상했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버스가 이렇게 오면은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왼쪽에 계시고 오른쪽 열의 2번째 자리에 여자분이 머리를 너무 헝클어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무서운데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고 차가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머리를 헝클어뜨린 게 아니라 목이 돌아가서 뒤통수를 내가 보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버스가 저희 집으로 어쨌든 가는 버스니까 가다가 보게 되는데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타면 안 됐다. 느낌이 저거 타면 안 되는 게 맞았다. 저거 탔으면 나도 저기에 닫혀있거나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쯤 되면 왜 무당이나 어떤 종교에 관련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던 5살에 아주머니를 보고 난 뒤에 네. 저희 집은 불교 쪽을 어르신들이 좀 믿으세요. 네, 아까 경 읽는다고 하신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되게 나이가 드신 스님? 주지 스님이실 거예요. 네. 그분을 한번 뵈러 갔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그 되게 커 보이는 분이 정말 조그만한 방 안에 앉으셔서 이렇게 저를 보는 듯 안 보는 듯 앉아 계시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힘들겠지만 행복하게 살고 장례식장은 절대 가지 말아라. 뭐든 너가 좋다고 달라붙을 테니
무당이든 장례식장이든 가지 말아라. 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보지도 않고요. 네. 뭔가 그런 쪽은 잘 가지 않습니다. 영화가 근데 있을 법한 장소. 굉장히 도망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현명한 방법 같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죠. 사실 네. 저한테는. 아니, 봐봐요. 도망남님께서 힘들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무당집에 갈 수 있어요. 맞죠? 그쵸? 분명 갈 수 있어요. 그런 사연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해결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면 무당들이 이용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모든 무당분들이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제보가 와요. 그러니까 영매체질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건데 몸속에 귀신을 넣어가지고 부린다 좀 이런 개념으로 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야, 그래서 안 가시고 말 그대로 네. 귀신을 맞닥뜨리거나 그러면 도망친다. 그냥 피한다. 네.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무서운 얘기를 해줘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끝이 늘 흐지부지. 늘 도망을 쳤고, 예. 결론이 없고,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됐는데, 영가는 어떻게 됐는데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고, 아마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더 무서운데? 예,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그거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거나, 그렇죠. 뭔가 없애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도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었는데 싶은 곳은 안 갑니다. 이전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망남님, 현재 지금은 네. 좀 어떠세요? 지금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건가요? 본다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안 보이세요? 여기 이상하다 하는 거는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늘 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도망을 쳐야지. 그리고 그곳엔 안 가요. 그러면 돌아다니다 길을 걷다 보면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폐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곳은 쳐다도 안 보나요? 아니면 쳐다는 봤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에는 많더라.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는 집이 꽤 있어요. 뭐 폐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예. 이거는 그 친구에게 처음에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 집에 귀신이 나온다. 내가 잘 때면 귀신이 와서 야, 얘 봐. 얘 눈 떴어. 일어났나 봐. 야, 얘 깼나 봐. 카카카카카카 그러면서 웃는다. 예.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저리 꺼져. 가. 하고 하니까 가더라. 깔깔깔 웃으면서 야, 가래. 야, 가래. 그러면서 가더라. 나 이게 너무 무섭다. 하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그냥 우리 집에 갈래? 해서 그래 갈래? 하고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 있죠? 알죠. 그런 복도식 아파트였고 주위에 건물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잘 비치는 아파트죠. 1층까지도 뭐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파트 근처에 가는 순간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1층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의 집이 1층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층 복도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해가 떠 있는데 진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 느낌이 이상해. 무서워. 집에 갈래. 하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들어가자 하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닫았는데 그 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정말로 불을 켜지 않으면 새까만 밤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어둡더라고요. 야, 여기 차갑다. 네. 그래서 이 집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친구네 집이 아니었으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일단 친구가 초대를 했으니까 그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부엌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쪼르르르르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하고 친구한테 야, 너네 어머니 오신 건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엄마 밤늦게까지 일하셔서 지금 시간에 안 오시는데 잠깐만. 그러고 부엌에 가서 물을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야? 하니까 싱크대에 물이 틀어져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틀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 가끔씩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머그컵을 이렇게 해놓고 물 틀어놓고 물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어머니랑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다. 미안해 하고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그 날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집도 있나 봐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혹시 거기 아파트가 땡땡 아파트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파트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했는데 그 친구와 제가 갔던 그 아파트의 위치를 어머니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거기를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러니까 도망남아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귀신이 저승가는 길목이라고 유명한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깔깔웃는 그 귀신의 모습이 그 친구가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한 공간에서 늘 다른 귀신들이 구경을 하고 가는 거였죠. 길목이 있으니까. 네, 저승가는 길목에 애가 누워있으니까 구경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집에 가지 않게 된. 다시는 안 이제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딱 보기 다시는 안 시작하면. 갑니다. 네, 다시는 안 가요. 그 친구와 놀았죠. 네, 네. 근데 그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야 어디 떡볶이 맛있대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집으로 데려가고 네. 야 어디 게임하러 가자 해서 게임장에 데려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 집은 그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어둡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망남님처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다가 얘기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네. 이걸 아예 그게 뭐냐 그게 허구다 어떻게 말이 되냐 네.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보이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럼 당연히 모르겠다 하고 이해를 해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자 라고 방향을 트는 편이에요. 아예. 네. 그게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근데 사실상 귀신 보시는 분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시들무에 대부분 참여하시거든요. 네. 근데 참여하다 보면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귀신을. 네. 그럼 다시 보는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해가 있어요. 유독 귀신이 잘 보인다? 유독 내가 사주 같은 걸 많이 보고 다닌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해가 그런 해인 것 같더라. 원래 같았으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지도 접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번 해에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풀어버리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맞네요. 싶어서 여기 지원했습니다. 이야, 오늘 도망남님께서 굉장히 차가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뭔가 차갑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극적이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와 이거 무섭다. 이렇게 네.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걸 보면서 조용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귀족님들이 왜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있긴 있단 네. 말이에요, 주변에.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솔직히. 네. 뭐 좋은 얘기라고 솔직히 하나요? 그죠? 네. 그죠? 뭐 좋게 어디 보이지도 가서 책 않고. 잡힐 수도 있는 이야기고. 맞아요. 네. 그래도 오늘 도망남님께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못하시고 또 숨기신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도망남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 아직 안 하신 거 더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직 이야기 안 하신 거 몇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또 이야기 나누고 나서 뭐 진짜 없으면 뭐 참여를 못 하시겠지만 또 있으시다면 또 참여를 해주실 것 같고, 일단 말씀 자체를 워낙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확 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도망남님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또 방송에 찾아와 주신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 공주아빠님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많이 바쁘셨죠? 예,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 이렇게 쪼개 가시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더 네. 감사하죠.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말씀해주셨던 건 직업괴담이라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네, 직업계단입니다. 직업계단. 예. 네, 근데 공주아빠님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니까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뭐 원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이제 뭐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자, 그러면 네.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아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직업계담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 혼자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랑 그 특수청소 업체 사장님이 같이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이구, 예, 한 4년 전쯤 아마 무튼 4년 전 일인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참 뭐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건물 임대를 좀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뭐 파이팅이 워낙 넘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들하고도 뭐 제가 좀 사교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좀 금방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부재중이 한 사람한테 한 3통인가 4통인가 하여튼 참 자주 거래하던 원룸 건물 주인인데 그렇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재중을 3통씩이나 지켜져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뭔 일 있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대뜸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저는 뭐 사람이 일 보고 있으면은 전화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시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1년 전에 제가 계약한 임차인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 주민은 아니었고 좀 멀리서 오신 분이었는데 형편도 좀 많이 어려우신 분이셔서 이제 국가에서 뭐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그런 거를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그걸로 월세를 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 6개월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주인도 뭐 독촉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좀 기다리면은 알아서 연락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계속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참다 안 돼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원룸 건물로 갔대요. 갔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악취가 진동을 했답니다. 이게 자기가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썩은 내가 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 냄새가 언제부터 났냐고 물어봤는데 세입자들은 냄새를 못 맡았답니다.
거기에는 그 돌아가신 고인을 포함해서 총 9가구 정도가 사는데 한 사람 빼고는 냄새를 못 맡았다 하더라고요. 냄새를 맡은 사람 말로는 한 달 전부터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뭐 주인은 세입자들 방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또 문제인 냄새 나는 방이 어딘지 찾는 와중에 그 월세 밀리고 있던 이제 그분 방임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노크를 하고 벨을 눌리고 뭐 문을 발로 차도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에서는 인기척조차도 없었답니다. 주인은 이제 이 안에서 뭔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야반도주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에 방문을 따보면은 간혹 세입자들이 집을 갖다가 완전 쓰레기 소굴로 만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어봤고, 무튼 이제 그렇게 소방서랑 관에 경찰서에 신고를 다 하고 소방관을 대동을 해서 문을 강제 개방을 했답니다. 당시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들은 아무리 그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뭐 소방관들이 문을 함부로 안 따주는데, 소방관들도 앞에서 냄새를 맡더니 이거 안에서 고독사 한 것 같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니 집이 생각보다 깨끗했답니다. 신발장에 뭐 신발들도 가지런하게 정리돼 있고, 싱크대에는 얼룩 하나 없고. 근데 이 투룸인데 거실이 없는 투룸입니다. 그냥 부엌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방이 또 한 2개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무튼 이제 방문을 딱 여니까 악취와 함께 마룻바닥에서 그분이 누운 채로 이제 돌아가셔 있었던 상태죠. 그렇게 뭐 집주인이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가지고 이제 시신은 다 옮겼고, 근데 또 심지어 그분이 무연고자세요. 이 무연고자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연고지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분들. 그래서 이 짐도 다 버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유품을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있는데 자꾸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막 섞어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왜 이런 사람을 내 건물에 넣었냐? 약간 그런 식의 말투였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한마디 했죠. 아니 사장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게 저 때문입니까? 제가 임대할 때 무슨 손님들 남은 수명 계산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일도 처음이고 짜증나 죽겠으니까 이 청소하는 사람 구해서 알아서 집 치워놓으세요. 안 해놓으면 여기 있는 집들 다 부동산 사무실에 던질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막 화도 많이 나는데 더 이상 뭐 신랑이 할 것도 없고, 알았다 하고 제가 뭐 특수청소 업체 구해가지고 청소해놓고 주인한테는 비용 청구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죠. 예. 솔직히 저도 뭐 이런 부동산 업을 하면서 많은 집들을 돌아다녀보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은 자주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특수청소하는 업체를 찾는 게 또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이 뭐 청소업체들이야 저희가 워낙 많이 아니까 그 청소업체들한테 전화를 쫙 돌려봤습니다, 제가. 투룸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있는데 시신은 다 인계했다. 근데 마룻바닥도 들어보니까 다 이게 뭐 얼룩으로 물들고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는데 청소가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당시에 아마 한 10군데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10군데 중에 9곳은 안 하겠다 하고 마지막 한 곳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들어보니까 특수청소 경험도 제법 있었고 관련된 장비도 자기가 다 있으니까 그 비용만 잘 책정해주면 하겠다 하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전부 짐들은 폐기물 처리하고 뭐 버리기 힘든 그런 피가 묻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 거래업체에 수거 보내면 된다 하니까 들어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건물에 저하고 업체 사장하고 가기로 약속을 잡고 그 근처에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 네. 쪽으로. 물어봤죠. 사장님, 근데 이런 특수 청소하면은 좀 무섭거나 찜찜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 처음에는 저도 사람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비위도 많이 상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가 한다. 솔직히 뭐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거 청소하는 거에 몇 배로 받으니까 네. 그냥 눈 딱 감고 한다. 뭐 이러길래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뭐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같이 갔죠. 솔직히 저는 안 가도 되는데 이 업체가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또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건물 주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따라갔죠, 제가. 그렇게 호실 입구에 도착하니까 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그런 냄새는 너무 심해가지고 냄새가 코를 잡고 문을 여는데 이 업체 사장은 뭐 이 정도로 그럽니까 하면서 태연하게 옆에 서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한눈에 봐도 이제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룻바닥이 베이지 색깔 약간 연한 갈색이었는데 딱 한 포인트가 완전 새까맣게 먹물 부은 것처럼 사람 몸통만한 사이즈가 딱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업체 사장한테 저 부분 맞죠? 저기서 돌아가신 거죠? 하니까 예, 저기 그 시신이 썩어가지고 흘러나오는 뭐 노폐물, 분비물, 피 뭐 그런 것들이라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가만히 서서 그 썩은 마룻바닥을 보면서 눈을 감고 살짝 속으로 기도를 좀 해드렸죠. 뭐 고생하셨다. 좋은데 꼭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업체 사장이 막 서랍장하고 옷장하고 가방, 지갑 이런 고인의 유품을 막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 되는 거 있는지 봐야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돌아가신 분 유품인데 부정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뭐 돈이 될 만한 것들 뭐 몇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 뭐 브랜드 운동화부터 해서 한 보따리 챙겨갖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청소는 오늘 뭐 한 오후 4시쯤 지나서 시작한다 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뭐 돈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돈돈거리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하고는 아이고 이 일 끝나면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업무 조금만 보다가 영 찝찝하고 그래서 한 2시, 3시쯤에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때여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샤워하고 현관문 앞이랑 창틀에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굵은 소금 이런 거를 조금 뿌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청소 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해서 제가 딱 지금 자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제가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그 오전에 갔던 그 집 그 방 안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그 집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어떤 한 남성분이 어딨노 이러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짝 가보니까 그 돌아가신 그분이더라고요.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 그 직구해드린 부동산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복비도 안 받았는데 그러자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니네 신발 못 봤나 이러는 겁니다. 예? 신발 예 못 봤는데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니네 신발 갖고 온나 자꾸 신발 거리고 막 반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아니 신발 못 받고 왜 자꾸 반말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제 멱살을 딱 잡으시면서 입 닥치고 신발 가지고 온나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좀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니 시간이 한 오후 7시? 그 정도 됐더라고요. 아직 청소 안 끝났나 싶어서 전화를 딱 해보려고 하니까 그 업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청소 다 했고 방금 여기 건물 주인 만나가지고 방 다 보여주고 잔금도 다 받았으니까 신경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그러길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고 끊었죠. 그 전화를 끊고 맞다 신발 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사장님 그 혹시 아까 신발 챙겨가셨습니까? 신발 다 버리는데 그 너이키 그 박스채로 택도 안 뗀 거 그거는 내가 챙겼지 왜요? 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포장도 안 뗀 너이키 거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그 범고래 그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완전 새 거였어요. 그냥 택도 안 뗀 거. 그거를 자기가 챙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신발을 계속 가지고 오라는데 그 폐기물에 같이 버리든가 태우든가 아니면은 그 화장터에 부탁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막 웃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다 큰 양반이 참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이런 사람한테 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다시 잤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별 문제 없이 하루 지나고 2일째 되던 날에 제가 운전 중에 접촉사고가 하나가 났습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그냥 가서 갖다 박았죠. 그동안 제가 뭐 부동산 이런 일을 하면서 뭐 골목이고 어디고 막 그냥 운전에 거의 제가 달인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거든요. 주차도 뭐 깻잎 한 장 차이 주차 이런 것도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근데 그 큰 길에서 그 차를 박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 처리를 하고 핸들을 다시 딱 잡는데 태어나서 처음 운전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예. 운전석에 딱 타자마자 깜빡이 어떻게 켜더라? 악셀이 오른쪽인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예. 오늘 운전하면은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곧장 그냥 그대로 집으로 제가 갔죠. 그렇게 좀 진정도 하고 또 이제 진정이 되니까 잠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이틀 전에 그 꿈이랑 같은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혼자 있었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나오셔서 또 신발 어딨노 하시면서 저보고 신발을 또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잠에서 깼고, 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업체 사장한테 그냥 어떻게든 그 신발을 제가 사더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 사람한테 문자로 전화 꼭 좀 달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차량은 앞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상태여가지고 센터에 맡겨둔 상태였고요. 걸어서 사무실로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푹 하고 꺼지더니 제 한쪽 발이 땅속으로 냈다 꼽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맨홀 뚜껑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날 발목이 좀 심하게 골절이 돼갖고 병원에 실려갔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119 차도 타봤고요. 그렇게 입원을 하니까 그 의사쌤이 하는 말이 당장 내일 수술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뼈가 내려앉았다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모든 게 다 그 신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업체 사장한테 또 전화를 걸었죠. 입원실에 누워가지고.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장님 접니다. 통화됩니까? 그러니까 어디요? 무자 끼요 무자. 약간 발음이 뭐 어디 턱이 빠진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출장 세차 이런 일도 하는데 이 세차 용품 중에 무슨 가스? 그런 걸 충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어제 그게 자기 얼굴 앞에서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편들이 얼굴을 딱 강타를 해가지고 이빨이 전부 다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이틀째 같은 꿈 꾼 내용이랑 지금 나도 다리가 박살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다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신발을 돌려놓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분은 뭐 화장도 다 끝났을 텐데 뭐 어떻게 돌려드릴 거냐 방법은 있냐 하니까 자기가 예전에 무속인 집을 청소를 해주러 가가지고 한번 무속인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한번 맡겨보겠다. 자기도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자기도 그런 걸 안 믿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았다 하고 다음날 수술을 하고 그래갖고 한 3일인가 5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그 병원 안에서는 제가 특별한 일은 안 겪었었고요. 그렇게 입원을 해 있다가 이제 그 업체 사장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무속인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청소 업체 사람 말고 딱 한다는 말이 한 명 더 있었죠. 이 말을 했답니다. 지금 그분이 그 한 명 더 있었던 그 사람한테도 지금 들러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갖고 지금 잘 찾아왔다면서 그 신발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뭐 천도제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또 같이 그분이 또 지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하고 저하고도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름 또 있다가 한 번 더 연락했는데 자기도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겪은 게 없었다 하고요. 저도 없었고.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네네. 그 돌아가신 망자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네, 그렇죠. 가지고 가신 분이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네. 근데 확실히 부동산 쪽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시긴 하네요, 아빠님.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좀 아쉬우니까 뭐 네네네네. 짧은 것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면은 네. 짤막한 거 제가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6개월 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건물 들고 있는 이런 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게 섞여 있는 건물들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건물을 한 개 사놓고 자기는 서울에서 그냥 이제 계약 있으면은 알아서 계약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맡겨놓는 게 많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매매를 하고 주인은 뭐 경기도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건물을 통으로 위임을 해놓고 자기는 이제 집에 가 있는 거죠, 경기도에. 하루는 제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임대를 하고 뭐 청소 업체부터 해서 제가 다 컨택을 해서 관리하고 저는 매달 관리비도 받고 임대를 하면은 수수료도 받고 아무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한 6개월 전에 들어온 여성분이죠. 23살 정도 됐을 텐데 하여튼 여성분이 있는데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23살짜리 사회초년생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별 특이사항도 없고 그냥 옷도 뭐 청바지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청바지 입고 그냥 뭐 티셔츠 한 개 입고 그냥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원룸에 1년을 딱 계약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통상적으로 1년 계약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또 그날 바로 이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때마침 제 관리 건물이 비어져 있어가지고
글로 바로 제가 세입자를 넣어드렸죠. 넣고 나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지나다 세입자들이 저한테 문자로 막 민원을 계속 넣는 겁니다. 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제가 이제 그분들 한 3명 정도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어린 친구들이 친구들 데려가서 술 파티 벌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몇 톤입니까 물어봐도 몇 톤지는 모르겠대요. 몇 톤지는 모르겠는데 막 일단은 좀 와보시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 그 건물에 갔죠. 가니까 진짜 무슨 똥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막 건물 전체에 장난 아니게 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뭐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을 갖다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누군가가 해놨구나. 음식물도 안 버리고 그런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호실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막 문 앞에 대가지고 코 대고 킁킁킁킁 거리기 시작했죠 제가. 그래 하니까 이제 3층에 올라가가지고 301호 그 앞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301호가 제가 한두 달 전에 계약했다는 그 여성분 방이었거든요. 아니 여성분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시간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을 좀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하니까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벨도 눌리고 노크도 하고 막 별의별 그거를 다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문을 따버리면은 불법 주거 침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세입자들한테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렇게 이제 좋게 타이르고 제가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301호 그 여성분한테 문자를 좀 길게 남겨놨습니다. 그때. 예.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집 컨디션도 제가 살짝 걱정이 된다. 시간 괜찮으면은 제가 한번 좀 들어가가지고 방 컨디션을 좀 확인을 해봐도 되겠냐. 물었는데 또 답이 없어요. 그러고 일단은 늦었으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다음날이 돼서 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건물 주인한테 전화해서 월세 미납된 거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분이 조금 여유가 많은 분이어가지고 월세 체크 이런 거를 제가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하거든요. 확인을 하니까 그 여성분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유미면은 이유미 지금 석 달째 안 들어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또 큰일 났구나 싶었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이거 100% 야반도주다. 왜냐면은 당시에 계약할 때 그분이 보증금도 뭐 좀 돈이 뭐 형편이 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어차피 그 집이 좋은 원룸은 아니었거든요. 예. 보증금도 뭐 엄청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낮에 점심 지나가지고 한 번 더 그 호실에 이제 문을 막 두드렸죠. 지금 문 안 열면은 월세가 3달 이상 밀렸기 때문에 강제 개방할 거다. 실제로는 강제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6개월이 밀리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제가 때도 않는 협박을 한 거죠. 강제 개방할 거다. 지금 문 안 열면은 무조건 강제 개방할 거다. 마스터키로 열 거다. 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하고 제가 이제 맞은편 건물이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이 좀 높은 주택이었거든요. 그 주택에 가가지고 그 주택 어르신한테 사정을 좀 설명을 하고 옥상에 좀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난간에 매달려서 창문을 통해서 봤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그냥 마스터키 들고 와가지고 그냥 문을 따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혹시나 또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문을 여러 번 두드린 끝에 이제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신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끝까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로. 그냥 뭐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방 안에서 대변을 다 본 거예요. 대소변을. 신발장은 똥유지로 가득 찼고 뭐 싱크대 이런 데는 배달 용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현관문을 딱 여니까 바퀴벌레 한 2-3마리가 파파팍 하고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에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원룸을 또박또박 안에 신발을 신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갔는데 또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람은 없는데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집? 그래가지고 사람이 일단은 뭐 잤던 흔적이나 뭐 생활했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면은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면 오겠나 싶었는데 이게 옷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미 집을 엉망으로 쓰고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이게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또 함부로 뭐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문자며 전화며 한 4개월을 더 제가 기다렸죠. 냄새 나는 채로. 그랬는데도 연락이 없어갖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업체 불러가지고 그 집을 싹 걷어냈거든요. 그런 야반도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의 키워드가 또 공통적인 건 냄새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네. 사항이 있는데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주 네. 아빠님이 보시기에 한 네. 달에 몇 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원룸 기준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까지 본인이 이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은 세입자라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네. 막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있는 지역도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6개월에 한두 번은 제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스스로 극단적인 거를 했다 아니면은 뭐 고독사 이런 거는 솔직히 한 석 달에 한 번은 들리는 것 같고요. 아, 예. 네, 고독사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이야기에서 그 왜 3명이 같이 그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좀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를 봤었던 기억이고. 참 이게 씁쓸하네요. 예, 요즘에 워낙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고독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뭐 그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또 그 집에 또 소유주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이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게 근데 참 고독사는 솔직히 뭐 집주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네. 이제 그 혼자 스스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겪은 일인데 네. 혼자 이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신 분이 이게 자기가 이런 게 엄청 많은 분이었나 봐요. 어떻게 방을 갖다가 해놨냐면은 이게 손목을 이렇게 했는데 벽부터 시작해서 천장 화장실까지 벽이란 벽 모든 벽에다가 자기 피를 칠갑을 해놨었어요.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그거거든. 이게 피가 굳고 시간이 네. 지나면서 부패되고 이러면 이거 답이 없거든요, 진짜. 아니, 벽지를 벗기면은 그 벽면까지 이게 물이 닿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벽지를 갈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시멘트 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다 그냥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어찌 보면 섬뜩하고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들려주신 건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공주 아빠님에게 듣지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부동산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중개업을 하시면서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귀신 쪽이든 사람이 무서운 거든. 그래서 앞으로 직업괴담 종류로 공주아빠님께서는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공주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 공주아빠님께서는 시들무에서 굉장히 많은 직업괴담과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들을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정말 이상한 일들,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아유, 공주아빠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항상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개인적인 경험담과 혹은 예. 직업괴담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예. 나눴었는데 오늘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저 직업괴담은 아니고 저랑 저희 어머니가 같이 겪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한번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겪은 이야기 바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제가 한 6살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살던 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동네가 조금 많이 낙후된 그런 동네기도 했고 또 사건 사고가 참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는 제 또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부모님들하고도 친해졌고 또 부모님들 간에도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나 뭐 주택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이웃집들 간에 서로 집 열쇠도 공유를 하고 애들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웃집에 자녀들도 맡기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무튼 저희 집에 항상 5살짜리 아들을 맡기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집은 돌 지난 아들 1명이랑 5살짜리의 장남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4식구였죠. 그 부부 두 분은 서로 맞벌이다 보니까 돌 지난 애기는 옆집에 그리고 5살짜리 애는 어린이집이 마치면 잠시 저희 집에 한 2-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여도 항상 그 집 부모님은 막 웃으면서 다니시고 특히나 그 아빠라는 분이 아파트 내에서 별명이 맥가이버 삼촌이었는데 예. 못하는 것도 없고 집집마다 뭐 하자라든지 뭐 이런 보수 수리도 막 와서 해주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이도 맡기고 뭐 보답으로 뭐 수리나 부분적인 리모델링 손댈 때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다들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살다가 시간이 쭉 흘렸고 제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 될 때쯤 저희 집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동네를 떠나서 조금 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많은 이웃 주민들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머니들끼리 인사를 나누었고 특히나 저희 집에 그 애를 맡기던 그 아주머니 철수 이모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 철수 이모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정말 바닥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뭐 저희가 타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한 1시간이면 서로 왕래가 가능한데 좀 많이 아쉬운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고 저는 당시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레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친했던 아주머니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개모임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죠. 어느덧 군대에도 다녀온 성인이 되었거든요. 군대에 제대한 후에 집에서 팅자 학교 복학하기 전까지 막 뒹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니 철수 기억나나? 어릴 때 그 윗집에 살던 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난다. 그 눈 동그랗고 쌍꺼풀 진하고 까무잡잡하네 왜? 이러니까 아니 꿈에 그 철수 엄마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자꾸 어디를 같이 가자고 내를 질질질 끌길래 내가 미쳤냐고 소리치고 뿌리쳤는데 영 찝찝하다 이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이 꿈 이런 거를 좀 예산일로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꿈에 나와서 그러는 게 좀 이상한데 그 아주머니한테 한번 전화라도 오랜만에 해봐라. 뭔 일 있을 수도 있다 애가. 그래 알겠다. 네 말대로 전화해볼게. 그러고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뭐 부재 좀 보면은 전화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미친 듯이 흔들면서 깨우더라고요. 야 엄마 너무 무섭다. 철수 엄마가 또 꿈에 나왔는데 얘 진짜 이상한 것 같다면서 막 처음 보는 겁이 질린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뽑아가지고 어머니를 먹여드리고 꿈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죠.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서 엄마가 꿈에서 혼자 청소기를 돌리면서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집 대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했답니다. 꿈에서 저희 어머니는 절대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숨을 죽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당시에 살던 그 아파트 제 방이 창문이 아파트 복도 쪽으로 있어가지고 방 창문을 열면은 아파트 복도가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제 방에서 현관 앞에 누굴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방 창문을 살짝 여는 순간 창문 바로 앞으로 그 철수 엄마가 뛰어오면서 언니 왜 문 안 열어? 나랑 같이 가야지 하면서 막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창문을 자꾸 흔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고요. 이 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이거 예산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마 그 아줌마 따라서 어디 가거나 그러진 않았지? 안 갔다. 내가 왜 가는데 미쳤나? 그럼 앞으로 또 꿈에 나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욕을 해보라. 내일 한 번 더 알아보자. 얼른 들어가라. 그렇게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날이 밝자 저는 저희 숙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숙모님이 대대로 무속인을 지내는 그런 집 자녀분이셨고 신내림은 안 받으셨는데 이게 확실히 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걸 좀 느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숙모님께 어머니 꿈 이야기부터 해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숙모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가씨나 니나 전화 올 것 같았는데 그 철수 엄마라는 사람 산 사람 아니고 죽은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왜 아가씨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죽은 사람이 맞고 숙모가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 숙모 어머님이 이제 좀 용한 무당분이시거든요. 무튼 저는 저희 어머니 폰에서 이제 그 철수 이모 그분 번호를 찾은 뒤 제 폰으로 전화를 당시에 한 2, 30통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시간 있었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폰에 부재중이 많이 있어서요. 아,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 철수라는 걸 알았죠. 니 철수가 형 기억나나? 옛날에 니 돌봐주던 7층 살던 형인데 니가 형 되게 잘 따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 엄마가 지금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거 형 번호니까 꼭 전화 줘. 그렇게 저는 철수랑 통화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냥 엄마가 많이 아파서 애가 병수발 되는 것 같더라. 내일 엄마가 이 애랑 통화 한번 해보고 병문안이나 가든가 하자.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또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 숙모더라고요. 전화를 보니까. 숙모께서는 대뜸 저한테 아가씨 그러니까 저희 엄마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얘 괜찮다.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그 아줌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숙모께서 병원에? 네가 직접 그 아줌마랑 통화한 거 맞나?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집 아들이랑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한숨을 깊게 또 쉬시고 죽은 사람 맞고 당분간 엄마 옆에 네가 단디 붙어 있어야 된다. 숙모가 내일 너네 데리러 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안방으로 갔죠. 안방으로 하니까 엄마가 누워서 막 아픈 소리를 내면서 끙끙거리면서 누워있는 겁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이제 식은땀도 막 나고 있었고요. 저는 막 소리를 치며 엄마를 깨웠죠. 제가 소리를 치니까 옆에서 같이 주무시던 아버지도 깨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제가 같이 막 흔드니 이제 그제서야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엄마 꿈 이야기를 해드렸죠. 솔직히 아버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는 분이시거든요. 저희 보고 내일 한의원 가서 보약이나 먹으라고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울고 있는 엄마를 끌고 거실로 나와서 좀 달래드렸죠. 그리고 또 꿈꾸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꿈에서 철수 그 아주머니랑 그 홈땡러스 마트에 갔답니다.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는 카트를 끌며 이리저리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그 철수 이모가 저희 어머니 카트에 막 먹을거리를 막 미친 듯이 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언니 먹어, 이거 언니 먹어, 이거 언니 먹어 이러면서.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야, 니 미쳤나?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소리를 치면서 다시 그것들을 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카트를 다 뒤엎었답니다. 그러자 그 철수 이모가 또 피눈물을 철철 쏟으면서 왜 안 먹어? 언니 거라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흔들어서 깨운 거였고요. 저는 며칠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짜증도 나고 또 기분도 나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일단은 내일 숙모가 데리러 온다 하니까 기다리고 내일 내가 그 철수랑 통화해서 병원에 내가 직접 가볼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저희 어머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한다고 마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한 오전 11시쯤 되니까 이제 숙모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고 저랑 저희 어머니 숙모 이렇게 3명이 차를 타고 무속인 하시는 그 숙모 어머님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가고 있는데 이제 제 폰으로 철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철수야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자 얘가 안녕하세요 형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달라고 하셔서요. 말해라 무슨 일 있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은 저희 엄마를 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대충 사실만 말했습니다. 꿈에서 너희 어머니가 몇 번 나오시길래 걱정도 되고 오랜만에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아프신 줄 몰랐다. 그 장례식장 주소랑 정보 좀 문자로 보내줘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그 숙모 어머님이 계시는 법당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을 먼저 가셨고 저와 숙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백발의 할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숙모는 엄마 우리 왔다 하면 이제 인사를 하셨고 저는 저분이 숙모 어머님이구나 하고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숙모 조카 김군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야물딱지네 하면서 막 얼굴도 만지시고 웃으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3명은 법당 바닥에 앉아서 사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오셨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면서 들어오셨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대뜸 야 이 샹나 여기 누가 있는데 네가 함부로 들어와 하면서 소리를 냈다시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딱꼭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숙모 어머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 놀라가지고 법당 입구에 가만히 서 계셨고요.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저희 어머니를 막 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놀라가지고 마당까지 내려가서 이제 주저앉으셨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무슨 서랍장 같은 곳에서 시퍼런 도끼 같은 무슨 칼을 꺼내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무슨 조선시대나 무슨 사곡에 백정들이 돼지 잡을 때 쓰던 그런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구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무튼 저는 이거는 아니다 말려야 된다 싶어서 후다닥 뛰어나가서 이제 그 할머니를 잡으려고 했죠. 그러자 갑자기 저희 숙모가 제 팔을 딱 잡으시면서 김구나 그냥 가만히 지켜봐줘 숙모 믿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걸 지켜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단이 날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알았다 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 어머니께 성큼성큼 걸어가시면서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나가? 안 가? 가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칼날을 이제 들고 내려 찍을 기세로 확 하고 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칼날을 드는 순간 저희 어머니는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쓰러지셨고요. 그제서야 그 할머니도 진정이 되셨는지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저보고 엄마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쓰러진 엄마를 제가 깨워가지고 들쳐매고 법당에 들어오니까 그 할머니께서 혹시 장례 치르는 연락 안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연락 받았다 좀 전에. 그러자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이 그 아짐에 지금 너네 엄마 장례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밥 한 숟갈이라도 얻어먹는 순간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절대 그 장례식장 못 가게 하고 한 일주일을 네가 너네 엄마 옆에서 좀 자고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줌마랑 저희 엄마 엄청 잘 지냈고 아무 트러블 없이 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너네 엄마처럼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랍니다. 헐, 예. 그러더니 저 아줌마 자살한 건 알고 있나 이라는 겁니다. 예? 자살요? 병원에서 좀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아이고 자살 맞으니까 당분간 네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 알고 가라라고 하셨고 이제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말씀대로 그날부터 한 일주일 엄마 옆에서 거실에서 같이 자기 시작했죠. 첫날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둘째 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눈을 살짝 뜨니까 그 철수 엄마가 저희 엄마를 막 옆에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언니 마지막이다 오늘이 빨리 가자 빨리 이러면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다행인 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이게 꿈이다라는 게 제가 인지가 되더라고요. 눈을 다시 감고 이건 꿈이다. 꿈에서 저게 엄마 데리고 가려고 하네. 딱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다시 뜨고 제가 그 아줌마 팔목을 확 하고 잡아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가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제 기억으로 하는 말이 니한테 관심 없다 놔라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한테 한마디 했죠.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러면 바로 아줌마 아들들 만나러 간다고.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 아들들 만나러 갈 거니까 이 손 놓고 그냥 가세요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자 거짓말처럼 꿈에서 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멀쩡했고요. 그 이후로 다행히 별일 없이 한두 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그 철수 엄마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돌아가신 철수 이모랑 또 같이 잘 지내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례식장에도 다녀왔고 있었던 일을 대충 아시더라고요. 쭉 같이 이제 그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이건 그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제가 요약해서 해드리는 건데 그 철수 엄마 남편 그 맥가이버라고 불렸던 그분이 사실 옛날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딸도 둘이나 있었고 근데 그거를 아내는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출장이 잦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일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도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애들 고등학교 무렵에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혼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에서 철수 엄마랑 자식들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두 집 살림하던 그 집으로 도망을 갔고 그렇게 이제 그 철수 아줌마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안 좋은 시도를 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계시다가 네.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겪고 그 숙모 어머님이랑도 제가 따로 또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나한테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한이 있거나 그 원한 이런 게 너무 깊으면은
아니랍니다. 그냥 이 생전에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인 모습이 돼가지고 나한테 해코지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내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시들무에서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 예. 할머니가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신다거나. 예예. 그러니까 아니 왜 조상님인데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귀신이 됐을 때는 그 원과 한만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 근데 오랜만에 오셨고 또 시청자분들이 네네. 아유, 아빠님 어디 가요? 또 이러시는데 짧게라도 뭐 없을까요? 하나? 짧게. 아니면 뭐 그냥 우리 뭐 사는 얘기나 할까? 직업 괴담? 직업 괴담 이런 거 아무래도 다들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쵸. 간단한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때가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볼룸 투룸 이런 임대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그래서 이제 손님 한 분이 투룸을 찾는 손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하는 투룸이라는 게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는 그런 구조의 투룸인데 이걸 찾는 사람이 있었고 때마침 이분이 찾는 조건에 제가 들고 있는 매물이 딱 맞는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호. 근데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이에요. 형사분이고 나이가 3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손님 안내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집에다 생활비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책임을 다하시니 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 형사분을 제가 안내할 집을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집을 비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참고로 그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이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전에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고 남자분이 살고 있어서 집이 좀 더러울 수 있다. 근데 나가고 나면은 깨끗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방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그 세입자분이랑 저희랑 이제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비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자기가 집이 없다고. 그래서 비번호를 제가 치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거실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다면서 자기 이제 막 나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안내했던 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방은 안 보고 계속 막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서 봤더라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을 안 보고 딴짓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사장님 집 안 보세요 물어봤죠. 잠깐만 있어 보라면서 그 거실에 자기가 테이블에 탁 앉더니 자꾸 자기 그 핸드폰에 갤러리 들어가서 사진첩을 막 뒤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10분을 갖다가 계속 앉은 채로 막 사진을 찾길래 저는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죠. 사장님 저도 다음 일정이 있는데 빨리 보시고 이걸 좀 해주셔야 된다니까 찾았다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세입자가 그 자기네들이 이제 수배범이라 하죠. 수배범인데 그냥 우리가 뭐 다른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살인 사건 용의자 수배범이더라고요. 강력범죄네. 강력범죄 그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았다 이러더니 저보고 사장님 잠깐만 조용히 하고 있으라면서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이러면서 뭐 지원 뭐 요청 바란다면서 제가 집 안내하다가 이게 다 뭐지 이랬는데 저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뭐 옵션 같은 거 물어볼 거 있다면서 좀 통화를 해서 어디 있는지 좀 빨리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사장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어디에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집 앞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거 에어컨은 작동 잘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형사가 내려가가지고 혼자 그 편의점 가서 그 사람 검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야,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 부동산 네.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예. 뭐 어쨌든 저한테 막 고맙다면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보니까 뭐 전처 살인 사건 용의자니까 전 부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 집도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안 하고 이상한 여자 이름으로 아줌마 이름으로 뭐 계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네. 애인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 그런 식으로 도망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로 뭔가 이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또 민감하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데 네. 사실상 뭐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여쭤보셔도 겪으셨어야지 됩니다. 네. 답을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진짜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나오는 매물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겪는 그렇죠. 직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께서 조금이라도 이야기 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공주 아빠님께서 부동산 쪽 직업괴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족분들과 겪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보통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돌비 공주 아빠 검색하셔서 처음으로 참여하셨던 이야기부터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